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제 외국인들을 유입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한국이 불법 체류자 관리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공무원들 또는 영사들이 비자 장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밝혀지게 되고, 또 불법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획적인 불법 체류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41만 7천인데 이게 금방 42만 뭐 50만 될 텐데요. 이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불법 체류자 41만 7천 명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국 인력 알선 정책이 되레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다, 이런 기사가 이제 KBS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 정부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들 같은 경우 보면은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선발하게 하고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그래서 이 대학이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들이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그 페널티를, 벌점을 매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학생 유치를 금지시킨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데, 사실상 뭐 공무원들이 비자 비리에 연루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게 이제는 다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직업 소개서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불법 체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고 금지시키는 것처럼 이제 행정사나 직업 소개소들이 이러한 일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불법 체류자가 양산이 되면은 뭐 모집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제한을 가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정부가 이거를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관리를 맡겨놨을 때 결국에는 세금만, 국민 세금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당장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적은 아주 신중하게 줘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는 이걸 민간에게 넘기고 그리고 책임을 민간에게 지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세안 지역에 출장을 가보니까 시골까지 독일어 교실, 일본어 교실, 영어 교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필요하면은 그때 막 기업에서 와서도 채용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니까 일본 기업에서 와가지고 일본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그러니까 그 근로자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00여 명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식당도 있고 먹고 또 자고 기숙사도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반이 운영이 되면서 계속 학생들이 거기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어 교실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한국어 교실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캐나다라든지 호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학습해 가지고 그들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은 이 변화와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일주일 만에 도망, 조선소 5년차 월급 충격. 그러니까 왜 도망가느냐?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E7 비자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탈하느냐?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디 공장에서 일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00만 원인데 저기서는 300만 원 준대더라.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또 소개비 한 50만 원 받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해가지고 이미 이 암암리의 직업 소개 시스템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또 집단 이탈, 월급 가로채는 브로커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브로커를 양성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 소개서나 직업 소개소라든지 이 계절 근로자도 직업 소개사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버려야 돼요. 개방을 하고, 이런 비자 문제는 행정사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완전 개방을 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 아니면은 이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 브로커들이 공무원들과 짜고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시키는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월급 절반 꿀꺽 하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친 전 공무원,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말고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 소개 비용도 양성화 시켜서 직업소개소가 양성화 시켜가지고 통제하는 게, 그게 더 현명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돈 더 줄게 몸값 오른 외국인 두고 어민끼리 불법 쟁탈전. 그러니까 근로자가 없으니까 돈 더 줄게 하면서 이러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농어촌 일손 부족 숨통,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최대 8개월로.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를 8개월로 늘려도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끼리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쪽에서 돈 많이 준대더라,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소개비 50만 원씩 받고 그러면은 다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편법 고용 부추기는 쿼터제, 불법 체류자 월급 2배 주고 뽑는다. 이런 문제 계속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0대들 유인의 마약 투약, 불법 체류자 5명. 네, 5억 원, 약 6억 원어치의 밀수, 마약을 밀수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 거고,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에서 마약 투약 판매,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범죄. 또 영화 범죄도시가 현실로 흉기 들고 가리봉 노래방 불쓰신 중국 동포 조폭들. 네, 그래서 이 중국 조폭들이 또 활개를 치는 거죠. 네, 중국 조폭 가리봉동 노래방 장악했다. 영화 범죄도시 속 사건 실제로 벌어졌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뭐 또 태국, 뭐 또 몽골 해가지고 이 패싸움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그 전에도 제가 외국인들 패싸움 일어나는 영상 그거 올려드렸는데, 그런 사태가 계속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어촌, 농어촌 또 이런 부분에서는 근로자가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중소기업,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로 접근해 갔을 때는 민간에 주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대학교 그 제도를 참고하면은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국적은 아주 신중하게 줘야 된다. 국적 쉽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외국인 불법 체류나 그리고 외국인 범죄 문제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